안녕하세요. 책 읽어주는 별책입니다. 오늘 만나는 책은 부자의 언어 두 번째 시간입니다. 유대인의 격언 중 물고기 한 마리를 잡아주면 하루를 살 수 있지만 물고기 잡는 방법을 가르쳐주면 평생 먹고 살 수 있다는 말이 있습니다. 부자의 언어, 이 책은 물고기 잡는 법을 알려주는 삶의 지혜와 부의 철학을 일깨우는 책입니다. 다음은 부자의 언어 책 속의 부의 정원 가꾸기 부분입니다. 오늘도 별책과 함께 한층 성장하는 보람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 꼭 부탁드립니다. 나의 성장을 위한 책 읽기를 시작합니다. 부의 정원 가꾸기 55가지 부의 언어 내면의 목소리 절대 물러서지 않고 끈질기게 달라붙는 직감이 내면의 속삭임이며 그건 우리를 놓아주지 않는다고 정원사는 믿었다. 새로운 세상은 귀 기울이고 행동하는 자에게 자연히 열리게 되어 있다. 프레드가 낚시를 하며 연못을 물끄러미 바라보고 있었다. 늦은 밤까지 생각해봤네. 거참 별일이군. 무척 재밌었어. 프레드가 끼어들었다. 지난달에 나눈 대화 말인데 나는 돈에 대해서는 자네 말이 맞다고 믿어. 은퇴한 뒤로 나는 만족감이 느껴지는 일에서 벗어나 있었지. 정원사가 별다른 대꾸 없이 고개만 끄덕였다. 좀 미친 소리 같겠지만 끝까지 내 말을 들어주게나. 아무한테도 말한 적이 없는 비밀인데 사실 꿈 하나가 있다네. 말도 안 되는 일이지만 그 생각을 털어낼 수가 없었어. 심지어 그건 브레이드 벌써 털어놓았잖는가. 좋아, 말할게. 나는 평생토록 작은 사업을 해보면 어떨까 생각했어. 30년 동안 난 주일학교에서 아이들을 가르쳤지. 아이들과 함께 하는 게 너무 좋고 모험을 한번 해보고 싶어. 사립보육원을 시작해볼까 생각하고 있다네. 내게는 도전이 될 테지만 많은 아이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을 거야. 프레드가 조심스럽게 말했다. 정원사의 입이 딱 벌어졌지만 소리는 나오지 않았다. 정말 말도 안 되지 않나? 아니, 아주 멋져. 정말 대단하네. 정원사가 말했다. 프레드가 의외라는 눈길로 친구를 보았다. 솔직히 말해서 자네가 말도 안 된다고 말해주길 바랬는데 왜 그렇게 빨리 동의하는 거야? 자네는 꿈을 가지고 있고 그 생각을 물리칠 수 없고 다른 사람들을 돕고 싶어 하기 때문이지. 성공한 사람은 모두 그렇게 시작된다네. 프레드가 친구를 응시했다. 나는 우리가 모두 올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생각하네. 누구에게나 내면의 목소리가 들려오지. 어떤 꿈이 마음속에 끈질기게 남아있고 수년 동안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난 그 끌림을 신성한 것으로 받아들인다네. 그게 내면 깊은 곳에서 들려오는 속삭임이니까. 하지만 난 95%의 자영업자가 5년 안에 망한다는 사실을 알 만큼 나이를 먹었어. 프레드가 반박했다. 충동을 조심하는 건 현명한 태도지. 그런데 말일세, 진정한 소명이란 계속 고집스럽게 들러붙어 힘을 발휘하게 되는 거지. 그저 지나가는 변덕이나 환상이 아니야. 진정한 내면의 끌림이고 죽지 않고 끈질기게 남는 포부지. 그건 시간의 시험도 견뎌내. 프레드가 활짝 웃으며
낚싯줄을 감고 미끼를 확인하고 다시 연못 한가운데로 낚싯대를 던졌다. 자네에게 솔직히 말할게. 그가 한숨을 쉬었다. 난 실패가 두려워. 인정하겠네. 내 나이에 실패한다면 바보 같아 보이겠지. 비용도 2만 달러나 들어가. 투자금을 잃어버리면 그걸 회복할 시간이 이젠 없잖나. 정원사는 잠시 말없이 연못을 응시했다. 예상되는 최악의 결과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지 생각해 보았나? 프레드가 웃음을 터뜨렸다. 경제적으로는 견뎌낼 수 있을 거야. 하지만 내 자아는 다른 문제라고. 자네에겐 몇 안 되는 선택지가 있네. 시도하지 않기로 결심할 수 있지. 시도했다가 실패할 수도 있어. 물론 성공할 수도 있고. 해야 할 질문은 자네가 마지막 숨을 거둘 때 시도하지 않은 자신에 대해 어떤 심정을 느낄까 하는 거야. 내면의 목소리는 이성을 넘어선 감각이다. 잠재의식 깊은 곳에서 뭔가를 알아차린 느낌, 즉 본능적인 감각이다. 그것은 불가해한 초자연적 현상처럼 존재한다. 나중에 후회하지 않으려면 그에 응답하고 그것의 안내를 믿어야 한다. 사람이 죽어가면서 가장 후회하는 것 중 하나는 영감을 추구하지 않은 것이다. 행동하고 꿈을 위해 견디고 내면의 지혜를 따르지 않은 것이다. 자신에게 부합하는 진정한 삶을 살 기회를 놓치면 훗날 큰 후회를 하게 된다. 그러니까 내면의 목소리를 묵살하면 후회하게 된다는 말이다. 좋은 질문을 하고 매일 자신의 감정에 귀를 기울이고 살아간다면 내면의 목소리가 우리를 이끌어줄 준비를 하고 기다린다. 그 일을 하지 않는다면 혹은 시도해보지 않는다면 나중에 무엇을 후회하게 될까? 언젠가 어떤 변호사의 아내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다. 그녀는 남편이 지방법원 판사로 출마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선출직이 없고 그는 출마 기회를 노리고 있었다. 부인의 말에 따르면 6만 달러의 출마 경비가 필요했고 그건 부부의 개인 저축에서 헐어야 했다. 내 아이를 둔 가족의 재정 상태는 빠듯했다. 당선은 불확실했고 금전적 위험이 있었다. 그런데 남편은 10년 동안 출마하고 싶다고 말해왔어요. 부인이 한숨을 쉬었다. 나는 말했다. 그저 제 생각일 뿐이지만 저라면 어떤 열망이 계속 힘을 발휘하고 있다면 무척 진지하게 고려할 겁니다. 더 이상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때의 내 말이 그 변호사가 지금 우리 지방법원 판사로 일하는데 한몫했다고 생각한다. 예방의학연구소 설립자인 딘 오니시 박사는 표현했다. 우리 모두 내면의 스승을 가지고 있다. 무척이나 분명하지만 때로 조용하게 속삭이는 내면의 안내자, 내면의 목소리 말이다. 마음의 수렁거림과 매일의 사건이 주는 압박에 떠밀려 그 정보는 들리지 않을 수도 있다. 하지만 마음을 차분히 한다면 그동안 주의를 기울이지 않고 있던 그 무언가를 들을 수 있게 된다. 내게 올바른 것이 무엇인지 발견하게 된다. 비현실적이 되어라. 현실적인 목표는 평범한 삶을 위한 거지. 정원사는 생각했다. 하지만 부는 높은 야망을 달성할 수 있다고 스스로 믿는 자들의 것이다. 여름의 무더운 주말, 정원사는 마지막 점검을 하러 이웃 농장 옆에 멈춰섰다. 작년 내내 산투스의 가족은 황폐한 농장을 잠재력 있는 사업으로 바꾸기 위해 열심히 일했다.
그 거래를 기리고 증서를 전달할 때가 되었다. 산투스가 놀라길 바라며 정원사는 농장 사무실로 들어갔다. 지미가 프런트 데스크에 앉아 있다가 고개를 들었다. 어떻게 지내십니까? 그가 활짝 웃었다. 이보다 더 잘 지낼 순 없지. 혼자니? 산투스 아저씨는 농장이 아직 끝나지 않은 일들이 좀 있어서요. 정오가 지나서 돌아오실 거예요. 정원사가 책상 옆 의자에 앉았다. 나중에 보지 뭐. 여기는 어떻게 돌아가고 있니? 재정적으로는 괜찮니? 좋아요. 아무것도 부서지지 않고 날씨도 완벽하고 모두 자유롭게 일한다면요.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사실 간신히 수익이 나기 시작했어요. 저태치곤 나쁘지 않은걸? 이제 네 계획 좀 듣자. 내 기억에 넌 1년 후에 뭘 끝낼지 명확하게 계획을 세웠던 것 같은데 지미가 두 손을 모아주었다. 그저 떠날 수 있길 바래요. 하지만 그럴 순 없잖아요. 아직은요. 누군가가 저희 자리에 올 만큼 수익이 나진 않아요. 전 한동안 여기 더 있을 거고 여가 시간에 저를 위한 계획에 공을 들일 거예요. 정말이지 대단하구나. 그렇게 한 걸 절대 후회하지 않을 거란다. 감사해요. 여기 분들은 제게 무척 많이 베풀어 주셨어요. 하지만 이곳은 딜레마 같은 곳이기도 해요. 제 나이에 무엇으로 불을 일구어 나갈 수 있겠어요? 전 최저임금을 받고 일하고 저축도 없고 경제적인 도움도 없어요. 무척 힘들겠지. 한 가지 결심을 한 게 있는데요. 전 매일 밤 삶이 달라지길 바라면서 빈둥거리고만 있진 않을 거예요. 제 목표들을 생각하고 선택할 수 있는 것들을 살펴볼 거예요. 전 돈은 없지만 시간은 있어요. 이제 계획이 하나로 뭉쳐지는 것 같아요. 정환사는 이 놀라운 말에 엄청나게 즐거워하며 웃었다. 전 부동산 일을 할 거예요. 온라인으로 수업을 들으려고요. 부동산이라 왜 그 일을 택했니? 왜 그 일이냐고요? 지미가 되물었다. 제가 할 수 있는 거니까요. 돈도 많이 들지 않고요. 일이 끝난 뒤 저녁에 공부할 수 있고요. 범죄 기록이 있어도 자격증을 딸 수 있대요. 그리고 부동산에 무척 흥미가 있어요. 이미 온라인으로 기본 시험을 통과했고 국가시험은 3주 후에 있어요. 이 말은 시험을 통과하면 몇 달 안에 사업을 차릴 계획을 세울 수 있다는 거죠. 정원사는 감동했다. 다 컸구나. 계획을 가진 어엿한 성인이 되었어. 하지만 말해보렴. 산투스는 이걸 어떻게 생각하고 있니? 산투스 아저씨는 비현실적인 생각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영업일을 하는 사람이 될 수 없고 정규직 직원들과 경쟁 상대가 안 된다는 걸 일깨우려고 하시죠. 그분 생각에 이건 너무 위험한 사업이라서 제가 살아남을 만큼 수당을 못 받을 거래요. 그래서 뭐라고 대답했니? 제가 뭔가를 하고 있으니까 그건 현실적이라고요. 지미가 웃음을 터뜨렸다. 전 배워야 할 걸 배울 거고 성장해야 하는 만큼 성장할 거예요. 일해야 하는 만큼 일할 거고요. 그건 현실적이에요. 비현실적이라는 건 그저 의견일 뿐이다.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말도 안 되어 보이는 높은 목표, 일반적이지 않은 목적이나 야망을 언급할 때 쓸 수 있다. 큰 목적을 이루려면 그것을 이룰 방법을 미처 알기도 전에 우선 믿어야 한다. 믿음의 눈으로 보는 방법은 이성의 눈을 감는 것이다. 라고 벤저민 프랭클린은 말했다. 일반적인 비현실에 관한 견해는 직업, 개인의 자유, 휴가, 투자, 부 등 삶의 어느 곳에나 존재한다. 우리에게
비현실적인 건 무엇인가? 나는 6가구로 이루어진 아파트 한 동을 사서 리모델링을 끝냈고 다시 임대했다. 그 결과는 대략적인 예상을 훨씬 뛰어넘었다. 처음에 이 일은 비현실적으로 보였다. 다른 부동산들을 관리하는 것만 해도 시간과 돈이 부족했다. 하지만 나는 방법 한 가지를 알아냈는데 그건 중대한 교훈이었다. 우리는 늘 무엇을 저지른 후에 어떻게 하는지를 알게 되는 듯하다. 해야 할 일이 까다로울수록 우리의 능력도 그에 맞춰 커진다. 나는 어떻게 하느냐에 전념했다. 성공은 한 번에 한 걸음씩 일어난다. 현실적인 예상을 뛰어넘는 곳으로 팔을 뻗어야만 특별한 보상에 월계관을 쓰게 된다. 현실적이라는 단어는 지혜와 실용성을 암시한다. 하지만 여기에는 우리가 불가능한 일들을 시도조차 못하게 된다는 비극이 담겨 있다. 현실적인 의견이라 함은 목표를 제한하고 보통밖에 안 되는 노력을 용인하는 핑계가 될 뿐이다. 비현실적이라 함은 그저 하나의 의견일 뿐이다. 절대 노하우가 없다는 이유로 당신의 꿈을 축소시키지 마라. 꿈을 가지고 시작하고 마음속에 지니고 숙고하고 어떻게가 나타나도록 두어라. 현실적인 기대라는 것들에 냉소를 날려라. 현실적이라는 말은 대개 보통 사람이 된다는 뜻이다. 내부자 집단. 내부자 집단이란 대개 누군가의 마음가짐과 생각에 영향을 미치는 사람들로 구성된 사적인 소규모 집단이다. 사람은 끼리끼리 모이고 자기들 무리보다 특출난 성과를 내는 사람은 드물게 나타난다고 정화사는 생각했다. 동료는 까다롭게 택하는 것이 현명하다. 어리석은 자와의 우정은 값비싼 대가를 치를 수 있다. 정원사는 소년원 아이들이 모인 교실 강단에 서 있었고 지민은 평소와 같은 자리에 앉아 있었다. 우리는 닭이 된 독수리에 관한 이야기를 한 적이 있지. 오늘은 닭과 어울리는 일의 문제에 대해 말해볼까 한다. 교실 안에 조용히 웃음이 퍼졌다. 정원사는 말을 이었다. 닭이 꼭 나쁜 사람을 지칭하는 건 아니란다. 하지만 그들은 너희가 자신들과 달라지는 걸 원치 않지. 그들은 너희에게 영향을 미치려고 애쓸 거야. 야망의 의문을 제기할 거고 균형 잡힌 삶을 목표로 삼으라고 말할 거야. 평범한 삶이 행복하다고 충고할 거야. 왜 더 많은 게 필요하냐고 물어볼 거야. 너희는 스스로가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이 중에 이런 닭을 아는 사람이 있니? 소년들은 모두 무척이나 잘 알고 있다는 의미의 웃음을 터뜨렸다. 정원사는 교실이 조용해지기까지 기다렸다. 부자가 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기술은 부정적인 사람들로부터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는 거란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오늘만이 도둑맞지. 교실 분위기가 빠르게 진지해졌다. 내겐 가까운 친구가 하나 있는데 그 친구는 결단의 순간에 직면해 있단다. 은퇴하고 자기 사업을 시작할 꿈이 있지. 하지만 나날이 걱정만 하면서 시간을 보내느라 움직이지 못하고 있어. 매일 아침 그는 맥도날드로 차를 몰고 가서 은퇴한 다른 친구와 함께 커피를 마시지. 다른 친구도 좋은 사람이지만 지금 두 사람은 은퇴했고 삶에서 분투할 일은 다 끝냈지. 문제는 두 사람이 게으르다는 데 있지 않아. 두 사람은 타성에 젖어 있지만 내 친구는 꿈이 있지. 그 친구는 아직 사는 게 끝나지 않았지만 여가 활동을 하고 싶어하는 친구들과 어울리고 있어. 여기에 자신의 불안이 합쳐져서 그 친구는 닭인 채로
후회하며 죽어가게 될 거다. 그는 마지막 핵심 문장이 교실 전체에 퍼질 때까지 잠시 말을 멈추었다. 사람은 끼리끼리 논단다. 친구들을 만나지 않으면 그 친구가 더 나아질 거라고 생각하시는 건가요? 한 아이가 물었다. 무척 좋은 질문이구나. 그리고 질문한 용기를 가진 사람은 극히 드물지. 내가 너에게 다른 질문을 하마. 정원사가 오랫동안 입을 다물고 긴장감을 조성했다. 나무 한 그루가 얼마만큼 자랄 수 있을까? 질문했던 아이가 말없이 어깨를 으쓱했다. 가능한 만큼 크지. 자연에서 우리가 보는 나무는 클 때까지 큰 나무란다. 그리고 성장을 방해하는 건 뭐든 문제가 되지. 그래서 그 친구분의 커피 친구가 문제라는 말씀인가요? 진정한 친구란 너희가 될 수 있는 그 어떤 사람이든 될 수 있도록 도와준단다. 그런 친구들은 친구의 성장을 기뻐하지. 너희가 최선을 다하게끔 돕는 친구, 잠재력을 발휘하길 바라는 친구를 내부자 집단에 포함시켜야 한단다. 그러니 늙은 닭들에게서 떨어져라. 한 소년이 농담을 했고 교실 안에 웃음이 퍼졌다. 내게는 좀 더 젊은 친구도 하나 있지. 그 친구는 저축한 것도 없고 경제력도 없어서 불행해. 하지만 지금 그 친구는 여자친구에게 꽁꽁 묶여서 그녀의 영향 아래 있어. 주말에는 파티에 가서 사람들과 어울리지. 그들은 모두 재미있는 친구들이긴 하지만 그 역시 친구들처럼 목적도 없이 방향을 잃어가고 있어. 이 상태에서 변화하지 못한다면 몇 년 후에 그는 후회로 괴롭게 될 거다. 어느 날 자기 인생에 힘을 발휘하지 못한 채로 잠자리에서 깨어나겠지. 희망 없는 삶을 지속하면서. 내부자 집단은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규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된다. 불을 일구는 데는 타인의 부정적인 영향력을 방지하기 위한 문지기와 선별된 내부자 집단이 필요하다. 현자와 걷는 사람은 현명해진다 라고 솔로몬 왕은 썼다. 에우리피데스 역시 사람은 자신과 계속 함께하는 동료와 똑같아진다 라고 말했다. 너와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라 라고 공자 역시 충고한다. 조지 워싱턴도 나쁜 친구와 있느니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근엄하게 꾸짖는다. 어떤 내부자 집단은 선한 영향력을 미칠 수 있지만 또 다른 내부자 집단은 자신감을 깎아내릴 수 있다. 이 과정에서 현명한 판단이 선행되어야 한다. 나에게 쓰디쓴 조언을 한다고 해서 나쁜 내부자 집단이라 할 수는 없기 때문이다. 오늘날 자신에게 성공의 방식을 알려줄 멘토를 찾는 젊은 친구들이 많다. 내게는 얼 나이팅게일이 그런 멘토였다. 그는 내가 그런 목소리를 처음 들은 날로부터 이미 10년 전에 죽은 사람이었지만 그의 목소리는 끊임없이 내 귓가에 맴돌았다. 운전을 하고 운동하고 별로 집중하지 않아도 되는 반복적인 업무들을 처리하는 동안에도 나는 그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들었고 그의 철학으로 나를 채웠다. 내 멘토는 야망은 좋은 것이라고 가르쳤다. 나는 삶의 배경을 향상시키기 위한 전 단계인 불만족 상태의 가치를 배웠다. 일과 생활의 균형은 좋은 것이지만 그건 오직 누군가가 그 균형을 선택했을 때임을 확신하게 되었다. 우리는 마음 깊이 바라는 일을 향해 갈 때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 성공은 가치 있는 이상을 점진적으로 깨달아 나가는 것이다. 자신의 생각과 일치하는 멘토를 찾는 일은 그래서 매우 중요하다. 죽은 저명인사들과
함께 보낸 수많은 밤에 대해 말하지 않고는 이 주제를 끝마칠 수가 없다. 죽은 저명인사라는 단어는 워런 버핏의 동반자로 잘 알려진 투자가 찰리 먼거가 지난 시대의 위대한 사람들을 언급할 때 사용하는 표현이다. 나는 본보기가 되는 인물들의 전기를 읽으면서 그들을 상세히 파악하는데 여가 시간을 썼다. 다음은 내가 이들의 전기에서 얻은 교훈을 한마디로 요약한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 네가 믿는 대로 될지어다. 얼 라이팅게일, 목적과 믿음, 존 디 록펠러. 혼자서 100%의 노력을 쏟기보다 100명의 노력을 1%씩 얻어라. 스티브 잡스, 현실 왜곡, 나폴레온 힐, 감정을 가지고 목적을 읽어라. 앤드루 카네기, 주요 목표를 확실히 규정하라. 윌리엄 클레멘트 스톤, 창조적인 생각을 할 시간. 웨인 다이어, 소망이 충족되는 상상을 하라. 월트 디즈니, 거기에 더해라. 벤자민 프랭클린, 자기개발. 레이 크록, 늘 푸른 나무를 생각하라. 짐 론, 결단을 내릴지 후회를 할지 선택하라. 에이브럼 링컨, 관용. 이들의 전기를 읽는 것은 삶에 관한 폭넓은 시각을 제공한다. 내 인생의 내부자 집단은 죽은 저명인사들, 바로 이 비범한 인물들이다. 그들은 비난을 두려워하는 걸 대담한 행동을 하는 것보다 훨씬 가혹하게 꾸짖을 것이다. 내 인생에서 왜 비범한 일을 시도해선 안 되는 건가? 가치 있는 목표를 추구하는 것에 대안은 무엇일까? 나는 내부자 집단의 영향 덕분에 이 책을 썼다. 돌아가신 부모님이나 친구를 떠올리고 그들이 할 말을 생각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았다. 좋은 내부자 집단은 시작부터 끝까지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었다. 부자가 되고자 열망한다면 부정적인 영향에 민감하게 반응하지 말고 자신의 마음을 보호하라. 가장 탐나는 목표에 초점을 맞춰라. 여기까지가 오늘의 책 내용이었습니다. 내부자 집단은 우리의 시간을 차지하고 마음에 영향을 미치고 행동을 규정하는 사람들로 구성됩니다. 현자와 걷는 사람은 현명해진다 라고 솔로몬 왕은 말했습니다. 에우리피데스는 사람은 자신과 계속 함께하는 동료와 똑같아진다 라고 말했습니다. 공자는 너와 동등하지 않은 사람을 친구로 두지 말라고 말했습니다. 조지 워싱턴은 나쁜 친구와 있느니 혼자 있는 게 낫다라고 말했습니다. 나에게 쓰디쓴 조언을 한다고 해서 나쁜 내부자 집단이라 할 수는 없습니다. 부를 얻기 위해서는 내부자 집단이 바뀌어야 합니다. 모두에게 정중하되 소수의 사람들과 어울려라. 오늘은 이 말들이 가슴에 많이 와닿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늘도 힘내시고 좋은 날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일은 더 나은 당신의 세상이 될 것입니다.